4강 5가지 셀프 리더십 균형 있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일로 즐거웠는지 궁금하네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같이 앉아있지는 않지만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에 무척 행복합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셀프 리더십 중에서 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절친 사이인 영주와 소희는 급식도 같이 먹고 학교도 학원도 같이 다니고 하면서 꼭 붙어 다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은 새 친구 현주와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영주는 현주 흉을 소희에게 봤는데 소희가 그것을 현주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영주는 소희의 행동에 화가 났고 지금까지 말을 서로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친구 사이에서 일어나면 참 곤란합니다. 베프였던 두 친구가 서로 불편하게 말을 안 해서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날까요? 우리는 이렇게 화가 나는 상황들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영주라면, 소희라면 어떻게 할 건가요? 이렇게 우리들이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어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당황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학생들은 누구와 의논을 하고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영주와 소희는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용서할 수 있을까요? 친구란 사소한 오해와 갈등 속에서 화해하며 다시 함께 성장하는 사이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래 친구들 간의 우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활동은 자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대로 생각을 솔직하게 적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오늘 계획표를 다 적어보았나요? 자신의 일과를 적고 잘 지키는지 살펴보는 계획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 기억하시지요? 지금이라도 안 한 친구들은 오늘 계획표를 다시 적어보세요. 그리고 잘 실천하면 옆에 동그라미를, 보통이면 세모를, 실천을 안 했으면 X표를 적어 놓으세요. 실제로 많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학습 플래너를 작성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4학년부터 생활을 계획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2번,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누구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맞습니다. 선생님이 만난 학생들은 처음에는 자신의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가정 형편을 탓하기도 했습니다. 속상하고 서운하고 마음이 아픈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위에 영주와 소희같이 정말 친한 사이에서 받은 상처는 눈물도 많이 나고 다시는 친구를 사귀기도 싫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 일에 대한 생각을 멈추고 소중한 오늘과 내일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지난 아픔을 이기고 나가서 씩씩하게 살아가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 힘든 일은 여러분 혼자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부모님과 선생님께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늘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어른들이 많이 계시니까 함께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3번은 나의 삶에서 중요한 것의 순위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건강이나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무척 어려운 질문입니다. 무엇 하나 뺄 수 없이 너무 소중합니다. 소중한 것들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는 3D 입체 퍼즐을 너무 소중하게 모으는 친구도 있습니다. 자신의 반려견 토토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친구도 있습니다. 돌아보면 자연환경도 중요하고 친구, 가족, 이웃도 생각이 납니다. 천천히 그리고 소중한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충분히 생각하려면 중간중간 영상을 멈추어도 됩니다.
본 활동에서는 균형의 의미와 나의 생활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균형이란 말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의 하나입니다. 나의 균형 있는 삶의 시작은 나의 건강과 학습, 그리고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활동 2번은 나의 생활의 균형에 대해 알아보는 것입니다. 표에서 체력이란 건강, 운동, 영양 섭취, 놀이와 수면, 휴식 등이 포함됩니다. 잘 먹고, 잘 놀고, 잘 잔다면 너무 행복하죠. 그러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문자로 선생님께 말씀해 주세요. 인성에는 예절, 인품, 도덕성이 포함됩니다. 나는 어른들에게 인사를 잘하는가, 또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가, 바른 마음을 가졌는가 대해 생각해 보세요. 지성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학습, 다양한 독서나 체험을 통해 배워집니다. 관계는 사회성이라고 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IQ보다 감성지능, 사회성 지능이 높다고 합니다. 가족 간의 관계,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 어른들과의 관계가 좋은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사람인지를 살펴보세요. 비전은 소망이나 꿈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은 봉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자신의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균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모두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는 중입니다. 활동 3번은 나의 삶에서 불균형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한 친구가 너무 유튜브를 많이 본다고 했네요. 재밌는 영상을 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계속 보게 되고 독서하기로 계획했던 시간이나 운동하기로 한 계획이 다 유튜브를 보다가 지나간다고 해요. 이럴 때는 휴대폰에 알람을 설정하고 시간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계획표를 근처에 두고 생활하면 다른 활동 때문에 중요한 일을 놓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어요. 어떤 학생은 상당히 심각하게 휴대폰에 카톡방을 봅니다. 선생님, 애들이 저만 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불안해요 하면서 자꾸 카톡방을 봐요. 저는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강의를 합니다. 학생 간에 혹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안팎 그리고 사이버상에서의 일체의 따돌림, 언어적, 신체적, 정서적 공격은 안 된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줍니다. 특히 장난으로 사진을 올린다든지 비밀 이야기를 전파하는 것을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사실이어도 그것을 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혹시 너무 많은 영상물을 본다면 먼저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현대사회에서 학생들은 사이버 공간이라는 독특한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전문 뇌과학자들은 자연물이나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장면을 본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과 면역성이 높아지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반대로 폭력적인 영상이나 야한 동영상에 노출된 경우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폭력성, 잔인성이 높아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강력 범죄자의 경우 어린 시절부터 나쁜 영상 중독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신이 재미있게 보는 게임 때문에 자신의 인성도, 자신의 건강도 나빠지지 않도록 우리 학생들 꼭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활동 3번, 4번, 5번은 소통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활동 3번에 천천히 점수를 주세요. 활동 3번의 질문은 듣기에 점수를 주는 것입니다. 1번, 나는 상대방의 말을 집중해서 듣습니다. 1에서 10점을 주시고요. 나는 상대방의 표정을 관찰하며 듣습니다. 나는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일이 있었다면 상상하면서 감정을 이해합니다. 나는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습니다. 나는 상대방의 감정을 듣고 같은 마음을 자주 느낍니다. 나는 상대방의 말 속에서 생각, 감정, 소망을 잘 압니다. 자, 4번은 나의 말하기 모습을 점수로 주는 것이에요.
또 1에서 10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상대방에게 나의 생각을 잘 말합니다. 나는 상대방에게 나의 감정을 잘 말합니다. 나는 상대방에게 나의 소망을 잘 말합니다. 나는 자신 있는 자세로 말합니다. 나는 상대방이 내 말을 잘 듣도록 말합니다. 나는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재미있게 말합니다. 나는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말하는 것이 쉽습니다. 활동 5번은 나의 소통 능력을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상대방의 생각을 잘 압니다. 나는 상대방의 감정을 잘 압니다. 나는 상대방에게 위로를 잘 합니다. 나는 상대방에게 부탁을 잘 합니다. 나는 상대방의 부탁을 잘 들어줍니다. 나는 화해하는 것이 쉽습니다. 자, 다 체크했나요?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은 천천히 영상을 멈추고 체크하셔야 합니다. 또래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혹은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서로 마음이 통하는 대화, 즉 소통이 필요합니다. 소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소통이란 서로가 뜻이 통해서 오해 없이 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말을 잘하는 것, 대화를 잘하는 것, 상대방의 마음을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소통을 잘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소통의 시작은 듣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기는 경청하기, 공감하기라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하는 말 속에서 상대방의 생각, 감정, 욕구, 소망을 알아차려야 돼요. 여기서 욕구라는 말은 무엇을 얻거나 무엇은 일을 하려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대화는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기들은 말을 배우지 못해서 울고 떼를 씁니다. 4학년은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 이해하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말 뜻이 잘 이해가 안 간다면 솔직하게 다시 설명해 줄래? 하고 부탁해야 합니다. 동시에 자신의 생각, 감정, 욕구, 소망에 대해서도 잘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 이상의 소통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마음에 가장 잘 맞는 것을 선택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저는 부끄러워해요. 저는 내성적이라 말 못해요. 라는 친구도 있어요. 소통은 큰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편지나 문자,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훈련해 보는 것입니다. 소통 훈련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학자들은 거울을 보고 말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거나 글을 읽고 쓰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잘 말하게 된다고 하네요. 심리학자들은 최소 21일에서 100일간의 훈련을 통해 변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처음에 변화에 대한 불안감과 불편함을 느껴요. 변화를 포기하고 싶은 심리적 저항감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지나가면 적응을 하고 새로운 습관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활동 6번은 다양한 상황에서 생각과 감정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추측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상대방에게 진짜 이유를 들어보는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늘 상대방에게 생각과 감정, 바라는 것을 물어보세요. 활동 6번에 생각과 감정 적기가 어려운 학생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가족들과 함께 활동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과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동생에게만 칭찬을 하신다고 써있네요. 부러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살짝 동생이 얄미워질 수도 있습니다. 엄마께는 서운한 감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 엄마, 동생만 예뻐하는 것 같아서 부럽고 서운해요. 저도 관심을 더 가져주세요. 라고 말씀드려보세요. 자, 두 번째에서는 모둠 활동을 하는데 나만 과제를 해왔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실망하고 화가 날까요? 하지만 친구들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해주고 왜 안 해온 건지 이유를 물어봐도 되니? 라고 친구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친구가 생일 파티에 나를 부르지 않았다 라고 하는 상황에서 나만 미워하나? 싫어하나?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건 추측이니까 이유를 물어봐 주세요. 아버지께서 내 방을 보고 한숨을 쉬셨대요. 뭔가 내 방이 한심스러워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 아버지는 회사 일로 많이 피곤하셨는데 그 방을 치울 것을 생각하시니까 힘이 들어서 그러셨다고 하네요. 자신의 생각이 상대방의 진심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생각, 감정, 바라는 거, 이제 솔직히 이야기하는 거 충분히 알 수 있죠. 활동 7번은 나의 스트레스 일기, 화일기입니다. 자신이 무슨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를 적어보면서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이었는지, 얼마나 속상했는지를 스스로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해 잘 이해하고 갈등에서 해결책을 찾게 도와줍니다. 분노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화일기를 적는 방법이 나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자신이 화를 냈던 횟수를 적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가장 크게 화를 냈을 때 1에서 10점 사이의 점수를 줍니다. 화가 나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적습니다. 즉, 화가 난 상황을 적고 그때 마음과 행동을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는 일기를 쓰라는 뜻입니다. 오늘 준서 때문에 열받았어 라는 말은 왜 화났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생략된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너무 생략을 하면 상대방은 말의 뜻을 추측하고 오해가 커지기 때문에 대화는 화가 난 이유를 적절히 말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수학 시간에 준서가 장난을 거는 바람에 선생님께 억울하게 걸려서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나 너무 화가 났어요. 어때요? 조금 자세히 말을 했을 뿐인데 상대방은 수업에 집중을 방해받은 것과 선생님께 억울하게 지적당한 것에 대해서 마음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진짜 속상했겠다, 속상했겠어, 억울하겠네 라고 공감하는 말을 해줄 수가 있죠. 이런 말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화라는 것은 서로 대화가 잘 안 돼서 더 커지게 마련입니다. 현대사회가 복잡하고 제도가 많아서 4학년 친구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한 친구가 장난으로 친구의 엽기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웃긴 포즈를 다른 친구들에게 막 보여주었어요. 다른 친구들도 그 사진을 보고 같이 웃으면서 지나갈 때마다 낄낄낄 같이 웃었습니다. 엽기 사진이 생각나서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아주 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올린 친구에게 한 방을 날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학교 안에서는 갈등이 일어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게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때 엽기 사진 올리지 말아줘, 내가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말했다면요, 내가 화가 나서 너 치고 싶을 정도야 라고 말했다면요, 아마 저 친구는 사과하고 네가 스트레스 받는 거 몰랐어 하지 않을까요? 학교 폭력이란 바로 생각과 감정과 바라는 걸 말로 하라는 것입니다. 친구 간에 바르게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죠. 여러 번 말했듯이 학교에서 스트레스가 있다면 반드시 부모님, 어른들께 말씀드려서 같이 해결해야 됩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영상을 보셔도 돼요. 또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전에 이와 같은 경우가 있었나 생각해보고 자신의 행동의 장점, 단점을 분석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지 하고 조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다른 말과 행동도 적어봅니다. 자신에게 도움을 줄 사람도 찾아야겠죠. 자,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전에 이와 비슷했던 점을 생각합니다. 내가 한 행동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합니다. 다른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조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말과 행동을 적어봅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습니다. 대원이는 유도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경기에서 금메달을 많이 따니까 같이 훈련하던 친구들에게 질투를 받기 시작했어요. 이 일로 친구 관계가 서먹해져 갔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자신을 따돌린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원이는 자신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스트레스 일기를 적었고 자신의 내성적인 성격을 고치기 위해 다양한 셀프 리더십 관련 책을 읽으면서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해도 자신이 이겨내는 강한 마음, 즉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국가대표 상비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어려움을 일기에 적으면서 살펴보고 다양한 독서를 통해 마음의 힘을 키워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셀프 리더십, 균형 있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루의 일을 계획하기 위하여 계획표를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그 계획표를 기반으로 하여 균형의 의미를 알고 균형을 살펴보는 것이었지요. 나의 생활 균형을 크게 5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체력. 둘째, 인성. 셋째, 지성. 넷째, 관계. 다섯째, 비전이었습니다. 체력이란 나의 건강 상태, 운동, 영양 섭취, 놀이와 수면, 휴식을 포함하였습니다. 인성에는 어른들에게 인사를 잘하는가,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성품을 지녔는가 같은 예절과 성품에 대한 것을 포함합니다. 지성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학습, 독서, 현장 체험을 통해서 배워집니다. 관계는 사회성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사람인지 살펴보는 것이지요. 비전은 자신의 바라는 것, 소망, 꿈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균형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먼저 불균형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한 친구가 유튜브를 너무 많이 한다고 하였고요. 또 한 친구는 사이버상에서 유튜브로 따돌림을 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주변의 어른들께 밝혀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일을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소통, 능력이었습니다. 소통을 위해서는 먼저 듣기의 태도가 중요했습니다. 듣기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집중하여 듣는 경청,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며 느끼는 공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기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바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소통은 서로의 뜻이 통하여 오해 없이 대화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상대방과 소통 훈련을 통하기 위해서는 21일에서 100일 동안 훈련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잘 소통하기 위하여 생각과 감정을 찾고 말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생각은 추측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반드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추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여 상대방의 진짜 생각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었죠. 나의 스트레스 일기도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화가 났는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기록하면서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것, 그리고 화나는 것에 대해서 알아내고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 의논해야 합니다.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소통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에서는 오늘의 강의를 통해 느낀 소감을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된 점과 뭔가 궁금한 점, 깨달은 점, 결심한 점에 대해 적어주세요.
자신의 생활을 균형 있게 하고 더 나아가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소통을 잘하는 방법을 더 자세히 배워서 협력하는 셀프 리더가 되세요. 자,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감사하는 사람에 대해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